안녕하세요. 대길동원입니다. 제가 요거 앞전에 영상을 보니까 한 달 벌써 반이 됐더라고요. 2월 25일에 올리는 거를 제가 확인했는데,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자주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데, 이번에는 이 시설한다고 이 단동 하우스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? 피서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가 85cm 정확히. 이거를 척고가 포도는 아무래도 기존 시설이 참외 시설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시원하고 온도가 그래야 되니까 좀 이렇게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. 제가 지인하고 뭐 또 아는 그 사람 오셔가지고 조금 도와줬지만 거의 뭐 한 99%는 제가 이거 시설 다 했습니다. 아직까지 좀 미비한 게 있어요. 여기에 지금 1m 22mm 요게 요 파이프가 22mm 요거 하고 요거는 25mm고 비교가 되나요? 영상으로 22mm 이 파이프 지금 좀 빼놓은 거 옆에 척창게 배기로 쓰던 거를 빼놓은 거를 1m를 잘라 가지고 여기다 까치발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대각선 요런 식으로 아시죠? 대각선 그거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려고. 그것도 여기 한 두 동 하니까 이거 한 동 옆에 이게 또 두 동 하니까 그것도 계속 한 200개 그것도 돈으로 계산하니까 만만찮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22mm 파이프 빼놓은 거 이거 1m 간격 딱 잘라 가지고 만들면은 되겠더라고요. 나중에 제가 만들어 설치한 거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3월 제가 9일에 묘목 가져와서 요게 대목이 오비입니다. 여기 사질 양톤 대지의 토지가 물 빠짐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조금 고기 맞는 세력이 조금 좋은 걸로 했는데 이거 지금 이쪽에 아직 비닐 멀칭 안 했어요. 시설하기 바빠가. 이거는 어제 인근에 계시는 지인분이 손 좀 맞춰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. 그러다 보니까 3월 10일 식재를 했는데 이 하우스도 씌운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? 그러다 보니 많이 날씨가 좀 찼고 밤 기온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순이 안 나오더니만 이렇게 이제 하우스 씌우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.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1년생 이제 요게 올해 심었는 거잖아요. 그죠? 요런 순들은 필요 없는 순들이거든요. 요런 거. 이런 건 다 이렇게. 요것들이 양분을 엄청 많이 빨아먹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런 것들은 다 이렇게 띄주면 됩니다. 어디까지 필요 없는 거냐 하면은 여기. 요 지금 저 붙인 데거든요. 요렇게. 예. 요게 대목입니다. 요렇게. 대목을 심었는데 요렇게 올라온 거를 여기서 사이먼스켓 접을 붙인 거죠. 대목이 오비비고 요거는 저 붙인 요거는 사이먼스켓이에요. 요거는 예. 여기서 그래서 요 밑으로 손이 요리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면은 요게 순으로 가는 양분들을 야들이 빨아먹으니까 요거는 제거해 주면은 아무래도 이런 순들이 좀 빨리 크겠죠. 그래서 이거 뭐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 혼자 이거를 시설한다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인건비가 자재값도 자재값이지만 인건비가 만만찮습니까? 만만찮잖아요. 그래서 이거 제가 시설을 직접 해봤는데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. 기둥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제가 물관을 보긴 봤는데 좀 삐딱하죠. 이게 이 기둥은 좀 삐딱합니다. 예, 멀리서 보면 좀 삐딱해요. 뭐 그렇게나 말했기나 간에 하여튼 뭐 이런 기둥들 세우고 한다고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는데 하고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더 잘했을 걸 하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흙이 이제 조금 제가 올 아침에 쇠가꾸리로 이렇게 다 끌었어요. 그리고 내일 좀 여기는
저 혼자 비닐 깔아도 될 것 같아. 여기 이 백돌은 인도블로 시내 공사하는 거 제가 버리는 거 좀 주워다 놨는데 이런 거 요긴하게 사용을 하네요. 이게 좀 무겁고 이게 좋더라고요. 100원짜리 그 보통 우리 집 지을 때 쓰는 백돌은 좀 가벼워요. 가벼워가지고 조금 그래서 이런 거를 구입을 해서 조금 더 무거운 거로 눌러 놓으면은 이게 파이퍼 이 기둥하고 저 기둥 사이 4m 간격으로만 이게 눌러 놔도 힘이 있으니까 뭐 좀 약하다 싶으면은 중간에 뭐 조금 약한 100원짜리 백돌 그런 거 사서 좀 이렇게 눌러 놓던지. 어쨌든 수분이 이게 비닐 멀칭하는 목적이 수분 유지도 있지만은 뭐 제초 근데 제가 보기에는 풀보다는 이 습도를 유지하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푹 덮어 놓으면은 지온 상승 효과도 있고 어쨌든 지온이 올라가야 이게 나무도 잘 자라거든요. 그래서 이게 키워 보면은 확실히 비닐 멀칭 한 거와 안 한 거의 차이가 큽니다. 여기도 보시면은 요 부분이 제 손가락으로 하는 게 여기가 여기 접붙인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요 순 요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. 요런 순들 요거는 빨리빨리 보인 대로 이렇게 부지런히 놔주시면은 요 밑에도 이렇게 있는데 요 순이 여기 빨리 자라는 거예요. 좀 작년 저작년 처음 할 때는 몰라가 이게 세 눈을 여기 한 눈, 두 눈, 세 눈을 뒀는데 올해는 그냥 좀 과감하게 두 눈을 남기고 이게 자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. 이쪽에는 아직까지 거꾸로 좀 끓여야 하는데 좀 덜 한 그런 상태고 일단 단동 시설은 이렇습니다. 이렇게 32mm고 이 기둥을 잡아주고 좀 흔들려요. 이렇게 이게 안 흔들려야 되거든요. 잘 흔들어 보면 이게 소리 나죠. 이게 아직 까치발 이거를 지금 안 해서 그래요. 1m 잘라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딱 잡아주면은 아무래도 좀 덜 흔들리겠죠. 이게 시설을 아직 조금 드렸습니다. 앞으로도 시설할 주지를 유인해주는 주지선도 좀 잡아줘야 돼요. 여기는 필요 없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랐네요. 물은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300평당 10톤에서 15톤 15톤을 주다가 많이 준다 싶으면은 10톤으로 줄이는 겁니다. 어떤 분들은 이 과안이 진짜 이렇게 버석버석하도록 이렇게 나무를 키워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나무가 잘 안 큽니다. 여기 보시면은 물을 점적호수에 물을 줬죠. 이게 이제 깔아 놓으면은 다 여기 멀칭 비닐 멀칭 다 하면은 이 수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퍼집니다. 이게 점적호수가 스프링쿨러보다 좀 깊이 들어가고 스프링쿨러는 좀 멀리 퍼지고 이거는 뭐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 연구한 분들이 드린 말씀이니까 다른 이설은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런 시설들도 제가 다 했습니다.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저도 이제 웬만한 거는 다 하는 기술자가 다 돼버렸어요. 농촌 일은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 제가 요거는 참외 그 시설에 있는 거를 제가 좀 주워서 제가 활용을 좀 한 거죠. 이렇게 제가 물이 좀 새더라고요.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호스 까는 것도 제가 다 깔고 다 그냥 제가 다 해버렸어요. 요거 지금 요게 지금 이쪽에 펼칠 검은색 비닐입니다. 아직까지 안 했죠. 그렇게 돼 있고 요건 달래예요. 달래라 그럽니까? 이 씨앗이 작년 재작년인가 이게 여기 심었었는데 안 나더니만은 온도하고 습도가 되니까 좀 크네요. 그래서 단동 하우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. 제일 힘든 게 여기 가는 이거 이저 파이프죠. 저 고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막 어깨 힘 줘가지고 이렇게 딱 조르개라 그러는데 조르개 요거 조르개라 그러죠. 요 자재 요거로 하는데 엄청 강선이다 보니까
빡시고 손도 많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, 아 참,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이거 지주대래, 고추 지주대 4개 꼭 세우세요. 이게 나무가 뭐 바람, 이 안에 바람이 탈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나무가 흔들리는 것보다 고정되면은 뿌리가 아무래도 활착이 좀 빠르다고 하니까 조금 뭐 이런 돈 드는 자재가 뭐 그러면은 어디 뭐 요즘은 대나무가 흔하던데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지집들을 세우시든지, 예전에 제 어릴 때는 대나무도 굉장히 귀했어요. 막 뒷산에 뒷산하기는 그렇고 집 뒤에 그게 누구 나무 집 대나무 그거 하나 꺾어 놓은 것도 막 새벽같이 해가지고 주인 알면은 혼날까 싶어가 막 하나 잘라오는데 그거 잘라가 연 만들고 이런다고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. 요즘은 뭐 흔해 빠진 게 대나무잖아요. 예전에 이 파이프도 이 대나무로 휘어가지고 다 사용하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밖으로 한번 저 연동 하우스로 한번 가볼까요? 그래서 밖의 모습은 이렇습니다. 요거 한 동, 요거 한 동, 요거 한 동, 두 동. 여기 시설을 다 제가 직접 했고, 물론 비닐 씌우는 거는 사람 손 써서 제가 돈 주고 했는 거. 여기는 내년에 한 골 들어갈까 싶어요. 올해 다 하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못 하겠더라고요. 이거 한다고도 시설 좀 늦었어요. 그래서 비닐 씌우는 좀 늦었고, 이게 이제 연동입니다. 이게 작업장도 처음에 할 때 흰 걸로 저렇게 씌웠어야 되는데 이게 녹색 이걸로 차광막 하다 보니 덥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하는 김에 이번에 흰색으로 자재값 좀 들고 인건비 좀 들었지만 이걸 하니까 훨씬 시원하더라고요. 물론 한여름 되면은 여기도 뭐 조금 덥겠죠. 이거는 안에 작업장인데 작업장이 너무 좀 어수선하네요. 이게 좀 정리를 좀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면은 막 일하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침에 요즘 한 7시까지 일을 하면 또 막 집에 또 가기 바쁘고. 여기는 제가 항상 보여드린 시설. 여기 참 집게가 이게 집게가 잠깐만요. 이게 신형이라고 그러던데 이게 여기 모양 신형 집게. 근데 요거로 제가 한번 집어보니 요건 고정되는 거는 이렇게 영상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죠. 이렇게 나무를 한번 찧어봐야 되는데 나무 고정은 잘 되더라고요. 근데 이게 만약에 나무의 이 결과지가 좀 두꺼우면 나무에 상처를 좀 줄 수 있는 거고, 늘 말씀드리지만 꼬여 있는 거 요거는 좀 비싸요. 비싼데 한 보통 요런 거보다는 요런 거보다는 한 10원 20원 정도. 여기 하여튼 여기 좀 비쌉니다. 그렇지만 여기 내구성은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그때 논산에 계시는 분이 이 김천에서 사왔는데 신형 그 집게 한번 써봤냐 그러기다 제가 이거 한번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2,000개 정도로 사와봤어요. 이게 좀 비스듬하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좀 욕 같은데 이렇게 똑바로 이래 들어가는 게 똑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들어가는 비스듬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나요? 비스듬하게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. 비스듬하게 한 몇 도? 45도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요런 거는 이제 바로 구멍이 바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네요. 이렇게 하여튼 이게 신형 집게랍니다. 그건 늘 뭐 제가 보여드려서 그런 거 뭐 그렇고 순이 이제 요 정도 나왔어요. 1m에 이게 13개를 받고 4m에 그러면은 13개면 4, 3, 12 52개 결과지 52개 중에서 한 7, 800g 짜리로 하면 한 40개 더 많이 달면 이게 고품질 포도 생산하기가 힘들어진답니다. 그래서 고품질 포도가 다른 거 있겠습니까? 알 좀 크고 당도 좀 좋고.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결과지를 보면 1m 13개 안 나와요. 그래서 이거 전정을 이렇게 했죠. 여기 보시면은 요게 여기서 하나 나오죠.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
순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나오니까 요거 이제 1m에 13개 맞춰주기 위해서 요거 하나 받아주고 또 요거 한 번, 2개 받으면 되겠죠. 그래서 하여튼 4m에 최소 한 50개 정도. 50개에서 포도를 다 달면 안 됩니다. 50개를 예를 들어 뒀다 이러면은 한 40개 정도 달고, 그러면 10개는 뭐 하느냐? 그 포도의 다른 포도의 양분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작년 올해까지 지금 포도가 가격이 좋지가 않죠. 제 아는 지인분도 최근까지 도매시장에 포도를 지금 다 출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, 올해는 생산량이 작년보다 더 많이 나올 겁니다. 정확히 제가 그 몇 프로가 더 나오는지 그거는 그때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. 뭐 물론 기억나긴 한 40%가 작년 대비 더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고품질 포도 생산을 하지 않으면은 포도를 아마 팔기가 힘들어질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량 직거래, 도매시장 안 가고 직거래 하는 걸로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이래 있거든요. 작년도 그렇고. 이게 지금 뭐 이런 벌레 이런 거 잡는 트랩인데 하니까 순이 나오는데 이게 달라붙어 버려요. 그래서 이게 좀 이런 거 봐서 띄버리고 좀 많이 띄버렸는데 그것도 이렇게 좀 몇 개 놔뒀죠. 보고 저쪽에도 지금 올라갔네. 다 떼버려야 되겠어요 이거. 그래도 조금 남겨둘까 싶은데 저기도 지금 잘못하면은 순에 붙어 가지고 이 순을 떨고는 수가 아이고 순이 좀 요 순에 붙었어요 방금. 좀 영상 촬영하고 난 다음에 이게 다 띄버려야 되겠네요. 이거 괜히 이거 뭐 벌레 잡는다 하다가 소중한 순을 띄버렸어요.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중간중간 말씀드리지만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제가 처음에 그 2020년도에 이거 준비를 하면서 기술센터에 가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책을 하나 받았는데 그 공부를 했는데, 그러고 이제 그냥 그 뒤에는 다른 루트로 통해 가지고 공부를 뭐 좀 듣고 이렇게 해 오다가 작년에 포도가 질겨 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또 알아보니까 거기 지배린 처리하는 게 좀 잘못됐다. 그래서 올해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, 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책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그 당시도 중요했는지 제가 밑줄까지 꺼놓고요. 그렇게 했던데, 이게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항상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. 그래서 집에 와서 많이는 모여도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계속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래서 물은 항상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. 물은 좀 300평당 10톤에 15톤 좀 듬뿍 좀 주세요. 이게 지금 어제 이 물은 어제 비가 와서 그런 거고, 저는 이렇게 여기를 벗기 보면은 항상 이렇게 오늘 물론 물 좋지만 이렇게 좀 가은이 축축합니다. 어떤 분들은 포도과는 뭐 버석버석 해야 되고 뭐 그렇다고 그렇게 키우겠다고 얘기하시는데, 그러면은 힘들어집니다. 나무는 아까 보여드린 올해 식재한 거는 금년에 다 키워야 됩니다. 물 안 주고 그러면은 금년에 다 못 키우고 내년까지 키워야 되거든요. 그러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겠죠, 그죠? 그래서 하여튼 1년 안에 최대한 나무는 튼실하게 키워버리는 게 좋아요. 어떤 분들은 강하게 키운다 그러면서 물도 안 주고 막 그래가지고 나무도 옳게 안 크고, 이게 지금 이게 주간이라 그러잖아요. 이 부분이 1년 키웠는데도 어떤 분들은 요거 지금 결과지 요 정도 굵기, 요거 지금 요 굵기 한 10mm 정도 될 거예요. 10mm. 10mm. 정확히는 안 재봐 10mm 정도. 이게 1년 키웠는데 요 굵기밖에 안 되더라고. 그래서는 2년 차에 포도를 달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지금 순도 이게 전체 밭이 한 95% 이상은 나와야 돼요. 빈눈이 너무 많으면은 이게 아무래도 나무가 안 좋다는 거고, 그렇게 되면은 고품질 포도 생산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. 이게
제가 처음에 영상 찍으면서 유튜브를 보고, 저도 그때 유튜브를 보고 했는데, 이 주지 그 철선이거든요. 주지 그 고정하는 철선인데, 이거 밑으로에 나오는 순들은 필요 없다고 다 잘라버리려고 잘랐는데 이게 새로 나왔어요, 작년에. 아, 이게 참 감사하죠. 그래서 이거 그냥 버린다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, 5송이를 버리는 거죠. 그러면 이 전체 밭에 계산해 보면 얼마나 많은, 자, 여기도 보세요. 여기도 보시면은 주지선 밑으로 제가 잘라 버렸는데 하나, 둘, 셋, 넷, 이게 5송이네. 5송이 전체 이게 뭐 200그루다 그러면 그게 포도가 몇 송이에요, 그죠?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되, 저도 뭐 유튜브를 찍지만 저는 뭐 영양제를 주라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. 단지 이제 제가 좀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것들,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고 여기도 지금 이래 보니까 이런 것도 지금 오늘 당장 다 이게 잘라 버려야 되겠네. 괜히 그거 뭐 벌레 잡다가 손 하나 떨구면은 저한테는 손해가 크죠. 물론 뭐 손이 또 늦게 나오긴 나오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조금 일찍 하려고 이렇게 저는 천창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. 그죠? 만들었는데 아이고 여긴 또 보수로 해야 되겠노. 지난번에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테이프 다 붙이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안 했네요. 아, 이게 정상 좀 불안불안하지만 제가 저기서요 사다리 타고 이게 올라가야 되겠네 제가. 이게 참 제가 이게 찢어진 이 비닐을 보니까, 물론 이거는 여기에 이제 데이가죠, 이렇게 오르내리하면 떨어진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, 이게 그 비료든 약이든 황 들어가는 거, 비료에도 황 들어간 거, 농약에도 뭐 황 들어가는 그런 거는 절대로 취급을 하지 마세요. 그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파이프라든가 이 비닐이 약해집니다. 위에 있는 비닐도 그렇고 빨리 삭아서 빨리 떨어져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지양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. 질소질 비료로 너무 과하게 막 하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나무가 너무 많이 굵어져요. 저도 좀 요런 거는 좀 굵은 편에 좀 속한데, 이게 너무 굵어도 이게 안 좋아요. 그리고 여기 지금 요 접붙인 데고 요 밑에 이게 대목인데, 이게 이제 대목과 여기 이제 접붙인 위쪽에 나무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. 이게 7대 3까지는 괜찮대. 이게 7이고 3까지는 그게 뭐 8대 2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엄청 가늘어지면 이게 좀 문제가 많답니다. 그리고 이게 또 나무가 굵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. 어떤 분들은 막 그 소그름을 막 뭐 300평당 몇 차를 막 넣고 막 그래 과한 조성 했다고 막 자랑삼아 얘기를 하시던데, 그러면은 너무 이게 질소질이 성분이 과하고 그러면 이 나무가 동그래야 되는데 여기 납작아야 되는, 납작아야 돼. 저도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. 요런 거 보시면 좀 납작합니다 이게. 그래서 여기 올해는 조금 질소질 같은 경우는 조금 지양을, 아까 작년에만 하더라도 제가 농업 기술이 좀 부족했죠. 그러다 보니까 뭐 비료를 어떤 거를 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, 작년에 한 해 이제 2년 농사 지었고 올해 3년 차인데 해보니까 조금 이제 감이 와요. 이게 농사라 하는 것도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배운다 그러지만 본인이 농사를 열심히 짓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남들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죠. 저는 처음부터 영상 찍을 때 제가 너무 시설할 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 겪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, 지금도 저는 뭐 영양제니 약이란 농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. 농약이야 뭐 농약방 가면 농약사가 있잖아요. 전문 농약사. 뭐 진료는 의사한테, 뭐 약은 뭐 약사한테 이런 얘기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약은 농약방 가서 농약사하고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. 물론 거기에 뭐 가시면 또 그분들도 영업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영양제 또 팔라고 하지만 너무 과하게
뭐 발근제를 준다든지 뭐 아미노산 주고 뭐 그렇게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. 그런 어떤 발근제라든가 아미노산 이런 것들 성분을 제가 정확히는 안 봤는데 주로 뭐 복합 비료더라고요. 4종 복합 그렇게 적혀 있던데,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설하면서 지금 뭔가 좀 잘못됐죠. 물이 지금 들어와가지고. 그래서 다음에 이게 비닐 칠 때는 제가 직접 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. 하루에 뭐 한 골 정도는 새벽같이 와가지고 그냥 바람만 불 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, 일단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보면 전체적으로 뭐 거의 뭐 정말 일일이 다 알아보지 않았지만 거의 100%에 가깝게 눈에 이게 지금 눈이 다 텄어요. 95% 이상만 터도 이게 아주 좋은 거라 그러는데, 겨울에 물을 제가 항상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준 게 효과적이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저쪽부터 제일 저쪽에 동쪽인데 저기부터 양말목 이게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뭐 교체를 안 하더라도 돈도 많아 이렇게 한번 옮겨 주세요. 이렇게 옮겨 주시면, 안 그러면 이거 잘 녹아야 됩니다. 저쪽에 지금 저쪽에 제가 표시해놨는데 그건 잘 녹아야 됐더라고. 저도 이거를 작년에 했는데 나무는 이게 3월부터 이게 4월, 5월, 6월까지 나무가 많이 자라더라고. 그때 이걸 한 번씩 손 봐주지 않으면 나무가 요 묶어놨는데 잘 녹아야 됩니다. 회복이 그게 안 돼요. 그게 세월 지나도. 그거는 항상 그렇게 다른 그 옆에 부분보다는 좀 가늘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. 이런 것들이 제일 안 좋죠. 아래쪽으로 자라는 거.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한눈, 두눈, 세눈까지 요게 지금 요런 식으로 자라니까 사람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좀 길게 여러 개 눈 받아 보려고. 여기도 지금 눈이 있거든요. 있고 여기도 있고 요것도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, 밑으로 떨어진 이런 건 나중에 순 정리할 때 제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이런 것들은 거의 뭐 한 9마디라고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한 12마디까지는 건드리지 말고 이 밑으로 떨어진 것들은 이 밑으로 떨어진 밑으로 그냥 쭉 키우세요. 그래야 12마디쯤 돼야 요 부분이 지금 단단하게 고정이 되지. 만 5, 6마디 너무 부지런해가 당겨버리면 똑 떨어집니다. 저도 작년에 정확히 헤아려보지는 않았지만은 최소한 한 20개 정도는 떼먹었는 것 같은데요. 아깝죠, 그죠? 재작년에 제가 다치는 머리 이 나무를 이렇게 못 키웠어요. 그래서 작년에 이쪽 그런 포도를 거의 못 달았습니다. 거의 못 달고, 이런 것들은 결과지가 너무 한마디가 너무 길죠.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추지 전정을 해버렸는데, 추지 전정을 하니까 순이 좀 늦게 나와요. 이게 추지 전정. 여기 눈 없잖아요. 요즘 여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눈 나옵니다. 좀 늦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뭐 또 추지 전정이 좋다라고 하는 분도 있던데, 가급적이면은 한눈 전정을 하셔야. 이게 한마디에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게 여기도 엄청 길잖아요, 그죠? 이런 것도 길어서 그냥 제가 좀 잘라 버렸는데 이렇게. 근데 하려고 한눈 전정 같이 쭉 나가야 됩니다. 여기는 전체적으로 조금 한마디가 좀 길어요. 조금 이거는 실패입니다. 그래서 물을 300평당 그 10톤, 15톤 줄 때 이제 순이 이제 1년생 같은 경우는 순이 나올 때는 조금 적게 준다는 것이 이제 뭐 한 10톤 정도 300평 한 10톤 정도로 주면 되겠죠. 그 정도 좀 적게 주는 게. 그 밑으로 주면은 글쎄요, 저는 그 밑으로 안 줘봤는데 나무가 분명히 좀 덜 자랄 겁니다. 뭐 저희가 만지 실험해 보시고 싶으면은 300평에 뭐 한 5톤 줘보든지, 그죠? 그렇게 줘서 한번 키워보세요. 비닐 멀칭은 제가 이렇게 다 해버렸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지온도 빨리 올라가고, 여기 지금 여기 블룩한 거 있죠? 블룩한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여기 블룩한 이게 풀입니다. 풀. 가급적이면 풀은 손으로 뽑으세요. 뭐 나무에 시장 없다 해서 어떤 분들은 과한내에도 뭐 제초제를 뿌리던데, 그게 자꾸 이렇게 매년마다 하면 아무래도 집적이 되지 않겠어요,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. 이게 쭉 덮어버리고 나중에
좀 더우면은 뭐 한 5월, 6월 되면은 한번 쑥 이렇게 양쪽으로 한 1m 정도 이렇게 비닐 멀칭 좀 걷어내 놨다가 또 풀이 많이 자라면은 뽑으려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좀 다시 이렇게 덮어버리면 되고. 요런 나무들은 지금 이게 2년생이에요. 여기 지금 요가 나무가 조금 죽어가지고 새로 작년 3월 한 10일경인가 심은 데 1년 키운 거죠. 조금 못 키웠어요. 이게 뭔가 좀 제가 잘못됐는지 이게 지금 나무도 상태도 좀 그렇고 좀 제가 마음이 좀 안 듭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네.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띄버리고, 이런 거 띄버려야 위로 양분이 갈게. 이게 지금 이쪽에 이런 것들이 엄청 양분을 많이 빨아먹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제거해 주면은 위로 순 나오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. 요거는 지금 집에 먹으려고 여기는 포도, 빨간 포도 홍주 시들립니다. 이거 그냥 먹으려고 여기서 뭐 좀 욕심 부리가 이게 엄청 길게 이렇게 해놨죠. 이렇게 길게 먹으자 한번 해본 거죠. 이게 근데 눈이 안 나와요. 이게 좀 느린지 뭐 자체가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한번 물어봐야 돼. 이것도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고정을 안 돼요. 흔들흔들하네. 하여튼 제가 2년 3년 차 농사를 지어본 결과 뭐 어떤 일을 하시든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떤 타인의 그 농사를 아무리 잘 짓는 분이더라도 저 아닌 다른 분들의 말씀을 그냥 참고를 해서 농사를 지었어야 되는 게 맞고,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. 책자는 책은 기술센터 가면은 있습니다. 거기 과수 담당하는 분 어느 기술센터나 거기 계시니까 그분한테 조금 요청을 하시면은 되고, 이게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저도 지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던데, 너무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뭐 이제 막 좀 과하게 막 영양제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. 근데 내 나름대로 일단 소신을 가지고 여기는 비료라든가 뭐 영양제 이런 게 얼마 정도로 내가 딱 줘야 되겠다, 이 기준을 딱 잡아주면은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공부를 하려니, 어떤 분들은 뭐 책에 이 책이나 저 책이나 다 똑같다라고 하시는데, 그러면은 똑같으면은 한 책 좀 두껍고 이런 책들을 책 한 권을 교육센터에서 받아서 그거를 여러 번 보세요. 뭐 여러분들 뭐 공부를 해봐서 아시겠지만은, 공부를 하는데 책을 한 권을 가지고 몇 번 반복해서 보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. 물론 저는 이제 뭐 수학 그거 좀 전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지만, 뭐 이 책 풀어보고 버리고 또 다른 책 사 버리고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. 한 권의 책으로 여러분 보듯이 공부하는 교육센터에 공부하는 그 책을 한 권 받아서 공부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완전히 내 머리에 들어갈 때까지 그 책을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말들 하잖아, 그죠? 그래서 분명히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다른 뭐 농약사 분들도 얘기도 좀 듣고, 또 농사 잘 짓는 분들도 말씀을 좀 듣고,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의 농업 실력이, 농사 실력이 늘어나겠죠. 그래서 이게 아직도 뭐 아까 보시다시피 그 좀 찢어진 데도 있고 보완할 부분들이 좀 많아요.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망이 찢어져 버렸죠. 이런 것들은 꼬매야 되고. 참 이 농사 지어 보니까 참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. 그래서 하여튼 농사를 앞으로 뭐 계획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정말 각오를 하시고, 경상도 말로 단디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. 이게 소득이 샤인머스켓이 소득이 좀 된다 하니까 뭐 어떤 경우는 주말에 그냥 막 이렇게 하기도 한다 하시던데, 그렇게 해서는 고생들 하고 남는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
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 두서없이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시행착오를 겪는 거, 제 경험을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네요. 저도 이제 퇴근할 시간이 이제 다 됐는 것 같아요. 요즘은 한 7시 되니까 깜깜해지던데, 저 단동, 아까 보여드린 단동 하우스 그 시설한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요즘은 조금 일하기가 좀 싫네요. 조금 쉬었다 일하고 그래야 되겠어요. 하여튼 여러분들도 농사 지으면서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, 그래서 생산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판매까지도 어떻게 내가 출하를 할 건지 그런 것도 미리미리 계산해서 농사를 지어서야 되지. 처음에 농사 지으면 이런 나무 크는 모습 보면은, 크는 것만 보면은 막 정말 기뻐요. 그렇지만 포도 달고 2년 차에 포도 달고 그래가 수확하고, 그때 시세가 옳게 좋지 않다든가 도매시장 갔는데 좋지 않다든가 그러면은 실망이 크니까 어떻게 내가 생산을 하고 출하를 할 건지까지도 미리 계획을 짜놓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하여튼 여러 가지 저는 뭐 그렇습니다. 제가 시행착오 겪었던 거, 또 제가 농사 지으면서 이제 경험했던 것들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, 어쨌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, 구독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는 좀 자주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